예, CBS 어제 박정희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노컷 대련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영주 맥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2부에서는 이제 공수가 바뀌어서 야당이 먼저 공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처음 제안했던 제3자 추천식 특검 법안, 야당이 이제 먼저 움직여서 대법원장 추천으로 했다. 한동훈 대표 움직여라. 이런 거죠, 그죠? 맥 소장님? 그렇죠. 뭐 다 해줬잖아요. 다 해준 거 맞아요. 뭐 내용을 보면서 이건 아니고 뭐 수박이란 표현을 썼더라고요. 겉과 속이 다르다. 박정훈 의원이 예. 안을 들여다봤더니 겉은 파란데 빨갛더라. 겉과 속이 다른 수박 특검법.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에게는 좀 제가 좀 날선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늘에 있을 때는 뒤에서 뒷배를 봐주는 사람이 있으니 무엇을 하더라도 척척 풀렸겠지만 지금은 본인이 독립적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나왔으면 본인이 해결해야죠. 예. 근데 민주당이 다 양보를 해서 삼자 특검도 받고 그다음에 발의를 하라고 했더니 안 해줘서 우리가 대신 발의도 거의 해줬어요. 민주당이 그랬다고 보는데 반찬 투정하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찬 투정하지 마라. 그럼요. 표현 이게 좋았습니다. 정치를 하시겠다는 분이 어디서 반찬 투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밥을 먹을 거냐 말 거냐 그것만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 그 메뉴 먹을 거냐 말 거냐. 그렇죠. 제 3자 추천 특검법 네. 메뉴는 이제 올렸다. 그렇죠. 이 반찬이 아니다. 이건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아니다. 그럴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없어 보여요. 지금 모두 뭐 이 당근은 좀 빼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식이에요. 네. 양파랑 당근은 빼면 좋겠네. 저 파 안 먹는데요. 예. 자, 김재혁 최고위원님. 반찬 투정하지 마시랍니다. 참으로 잘들 만든다. 아 대단하다. 승. 근데 사실 제3자 특검법은 말만 그렇지. 그건 그 이전에 야당이 주장해왔던. 예. 그래서 저희가 반대해왔던. 예. 그러니까 사건 당사자가 자기를 심판할 사람을 결정한다. 그게 문제였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두 사람의 특검을 자기들이 야당에서 선정하겠다, 올리겠다라고 한 것이 문제였는데 예. 이거는 말만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을 하면 그 중에서 본인들이 야당이 2명을 줄이고 추려서 올리든가 혹시 이 4명이 자기들에게 마음에 맞지 않으면 모두 비토를 비토할 수 한다.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마음에 드는 애들 올 때까지 계속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전에 했던 것과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본인들은 장경태 의원은 본인 스스로가 내가 그 제보 공작 의혹에 대해서 당연히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거 집어넣지 않았더라고요. 포함 안 그래서 됐죠. 아까 낮에 예. 저 방송에서 만났더니 그거는 뭐 나중에 자꾸 서로 이제 여야 협상 과정에서 자꾸 집어넣으면 자꾸 수정해서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걸 왜 그렇게 불필요한 일을 2중 3중으로 하겠어요. 정말로 할 생각이 있다면 말 그대로 그럼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받아들이게 주기로 했던 그대로 제보 공작 의혹에 대해서도 집어넣고 갑시다라고 얘기하면 저희는 정말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 굉장히 힘들어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당내에서 그 많은 분들이 아직도 안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원내 의견은 좋지 않다.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민주당에서 낸 거는 또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는 일을 하는구나. 아예 솔직하게 얘기하지. 저거는 왜 제3자 특검법이라는 그런 이름은 왜 붙여요? 그러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손바닥으로는 하늘 가리냐. 박성태 제가 볼 실장께서는 땐 만약에 예. 민주당이 4명의 풀을 제공하고 이 중에서 대법원장이 2명을 뽑는다. 아하. 그러면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게 맞아요. 아. 4명을 민주당에서 하고 그중에서 2명 대법원장이 뽑으세요. 라고 하면 이거는 민주당이 후보를 추천하는 게 되는 격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이 풀 자체를 4명을 4명을 대법원장이 추천하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이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아하. 비토권이라고 하지만 아주 이상한 분들 아니면 사실 민주당이 크게 비토권 행사할 가능성도 없고 저는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이 비토권을 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웅 1, 김웅 2, 김웅 3, 김웅 4 이렇게 딱 이렇게 추천하면 그렇게 추천하면 나 되는 김웅 거죠. 1, 3을 하든 2, 4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죠. 똑같은 실력에. 예. 예, 똑같은 이걸 성향에. 거꾸로 해놓으면 그건 민주당이 네. 추천하는 게 되죠. 민주당이 후보 4명을 놓고 그중에 대법원장이 2명 꼽으세요. 이거랑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아니죠. 예를 들면 대법원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보 성향의 판사 2명하고 그 특검 2명하고 보수 성향의 특검 2명을 할 거예요. 아마. 섞을까요?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대법원장은 이거 우리 내부에서 이런 사람들 해서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중에서 2명을 민주당이 추천하겠다면 그 2명을 예를 들면 보수 성향의 특검 후보를 하겠습니까? 분명히 대법원장은 중립을 맞추기 위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2대 2로 해서 올릴 거. 그래서 4명 얘기했을 거예요. 그거 다 계산했을 겁니다. 대법원장으로서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양쪽에 진보 성향, 보수 성향 2명씩 넣을 것이다. 그럼 우리가 2명을 선택하겠다. 그런데 만약에 대법원장이 그거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대부분 보수적인 성향으로 4명을 넣으면 우리는 그건 거부하면 된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뭐가 달라요? 대법원장이 진보 둘, 보수 둘 요것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특검을 진보적 성향인 특검이 맞냐, 보수적 성향인 특검이 맞냐. 굳이 이제 정권에 대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특검이 더 잘하기 위해서 진보적 성향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대법원장이 상식적인 사람 4명을 뽑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보 보수를 따질 게 아니라 크게 이상하지 않은, 물론 이상한 변호사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빼고 크게 이상하지 않은 4분을 추천하면 될 거고, 저는 지금 대법원장이 충분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대법원장이 또 법 쪽에 신망이 많이 있는 분으로 제가 또 알고 있고,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민주당 안에 대해서는. 이 안에서 예.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 함정을 좀 파놨어요.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대법원장이 4명의 4명. 후보를 추천해서 야당이나 비교섭단체가 2명. 2명을 선택해라. 그까지는 받고, 그까지는 저는 괜찮아요. 받아야 된다고 봐요. 아. 그리고 제보공작 이거는 격가지니까 뭐 짤데기 없이 이거 넣을 거 없이 딱 이걸로 가지고 가자라고 하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민주당이 여기에서 놓고 있는, 하지만 그 4명이 우리 마음에 다 안 들면 우리는 그거 다 비토를 할 비토할 수 있다.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제정신에서 나온 발상은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딱 조삼모사 특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 메뉴 중국집 가서 마음대로 골라, 마음대로 골라. 근데 난 짜장면만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사기치는 거고. 정말로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 진짜로 이런 비토권을 정말로 이게 법안에 들어간다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 이 법 만든 사람은 정신 감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대신 예. 그렇지 않은 상황 정도 됐었을 때는 이건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협상용이라고 봐요. 협상용이다. 아무리 민주당이 그 억지를 잘 부린다고 설마 그 4명 다 안 만들면은 우리는 안 받을 거야라고 이야기하면은, 야 그게 무슨 그 억지지 그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용으로 이렇게 가서 협상용. 그래 이거 우리 뺄게라고 하는 것일 것 같고, 그럴 바에는 민주당에서 이 비토권이니 뭐니 이런 거 빨리 그냥 집어치우고 위에 것만 하고 가는 게 맞아요. 이게 민주당이 뭐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 그렇게 보는 분들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는 협상이에요. 세우네. 아니 정치는 협상이에요. 아니 민주당이 국민이 이 이중됩니까? 내용을 만들었잖아. 만들었죠. 지금 잘 보세요.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정치를 세상에 초선으로는 해보셨죠. 예.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래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협상용으로 정치는 던지는 선 거죠. 3선은 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한 4선까지는 모셔봐서 그러니까 일단 잘 모시는 거 아무 들어보세요. 소용 없는 그러니까 잘 거고. 들어보세요. 잠깐만. 뭐냐면 민주당의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만큼의 법안을 냈는데 저희가 국민의힘입니까? 이 한동훈 대표 원하는 만큼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발의해 줘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협상용으로 던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마음에 안 들면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대표의 발의안을 가져오든 아니면 이 안에 대해서 법사위든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세요. 비토권을 이래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서. 근데 무슨 제정신이냐. 뭐 협상용은 맞아요. 근데 협상하는 게 그러니까 정치예요. 봐봐. 근데 왜 제정신이냐고.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협상용이 아니고 진짜 자기 의도라면 그건 제정신이 아니다. 예. 내 말이 안 맞아요. 잘 봐요. 오케이. 근데 비토권은 아니 이게 협상용이 아니고 진짜로 이걸 우리가 4명 다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그만두겠어. 이게 어떻게 제정신이냐고. 왜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 잘 보세요. 제정신이면은
그거는 기본적으로 헌법 정신을 위배되는 기본적으로 거예요. 한동훈 이게. 대표가 3자 특검을 던지는 자체부터가 그러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아니지. 특검을 받아야죠. 아니 그럼 지금 제3자 특검 받겠다고 했는데 아니, 그럼 그러니까 민주당과 제정신이 그 아닌 거네. 정신을 우리가 받아준 게 그럼 제정신이 제정신 아닌 걸 받아준 그래서 그래서 일단 제정신이 자, 아닌 두 분은 거지. 이제 그만해 주시고. 제정신인 제가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제정신- 분이 오늘 마무리를 합합니다. 하면 마무리를 하면 저는- 비토권은 예. 결국에는 이거 윤석열 대통령처럼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제가 봐서는 한 번 정도 하는 것이지 뭐 두 번 세 번 하면 아니, 그건 특검을 추측이고. 깨자는 소리다. 잠깐만. 아니 김웅기, 특검을 깨자는 소리죠. 아. 그러니까 1회 정도로 하는 것이고 예. 여론을 봐서 가장 안전장치 정도는 하나 두자라는 것인데 예. 그러면은 여당에서 이게 좀 마음에 안 들면 반찬 투정 그만하시고 아하. 오셔가지고 여기서 협상을 하시라고요. 아, 이게 한동훈 대표 입장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자, 박 실장님. 한동훈 대표는 예. 얘기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바뀐 게 없더라. 아, 바뀐 게 없다. 그리고 아. 특검을 하겠다는 나 입장은 바뀐 게 없다. 역시 다 본인이 바뀐 게 없군요. 그대로 간다라고 아, 그게 또 얘기는 신박한 예. 했습니다. 근데 아하. 저는 한동훈 대표의 딜레마라고 보는데 음. 지금은 한동훈 대표가 결단을 해야 될 때인데 아하. 지금 사실 내용이 바뀌었죠. 민주당이 추천하는 게 아니라 아하. 대법원장이 풀을 제공하는 걸로 바꿨고 아. 물론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비토권을 왜 토다냐인데 저도 협상용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민주당이 언제든지 뺄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부분이 바뀌었는데 부수적인 아까 당근 몇 개 들어갔다고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당근 몇 개 내서 한동훈 대표가 핑계 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한동훈 대표가 계속 기다려달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구체적인 뭐 오늘도 국민의힘 의원들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설득하고 그런 과정인 건 알겠는데 처지가 어려운 것도 알겠는데 계속 그렇게 한 건 지금은 약속을 지키는 척이 돼가고 있다. 저는 과거부터 한동훈 대표가 엘리트적 자존심이 세서 어떻게든 자기 말을 시건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다라고 계속 얘기해왔거든요. 근데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본인이 시건하지 않는다라고 그렇죠. 저도 그렇게 봤어요. 한동훈 대표가 자존심이 말씀했기 때문에 애고가 아주 세신 분이어서 음. 그걸 더 싫어할 거다라고 저도 그렇게 계속 분석을 해왔는데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 설득 과정은 뭐 식사는 한다고 하지만 설득이 진행이 되냐? 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여기 그러면- 가장 옆에서 보고 있는 우리 네. 김재영 최고위원님. 한동훈 대표 입장은 무엇인가? 아니 그 뭐 분명하잖아요. 분명합니까? 원래부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민주당에서 계속 특검법을 내고 있고 계속 거부권을 또 대통령실은 하고 있고 이러므로 해서 그 양당 뭐 전국의 경색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그러나 이걸 그대로 무한대로 갈 수는 없을 것이고 이거를 정리를 하려면 뭐 제3자 특검법으로 제3자에게 맡겨서 가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뭐 제가 보기엔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당에 가져와서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당장 108명이어서. 원내대표 아니 네. 우리가 이 그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의총을 걸어서 이이것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우리 그 당론으로 결정을 했는데 대표가 왔다 그래서 갑자기 바꿀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정치기 의장도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다고요. 예. 그러니까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그 10명 없습니까? 10명 꿔드릴게 아니면 제가 해드릴게 라고 하면서 그래서 10명으로 해서 뭐 법안 발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시잖아요. 3분의 2가 그래서 되니까. 그럼 예. 저희가 우리 당에서 10명 대표가 자기 주변에 있는 분들 10명을 해서 그 법안을 자기가 발의를 했을 때 그 당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대표라고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얼마나 많은 반발이 생겨나겠어요. 민주당은 그런 걸 원하겠죠. 우리 당에서 뭐 싸움이 벌어지고 대표가 굉장히 궁지에 몰리고 그런 것들을 원하겠죠. 예. 나 상대 경쟁자니까 상대가 안 되길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안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애초에 이거를 제3자 특검법,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당론 발의한다는 건 저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봐요. 대통령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을 지금 여당이 당론으로 해서 이거를 합의해 준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거를 한동훈 대표는 알았어야 됩니다. 6월 23일 날 출마 선언 때 그걸 모르고 자신했다면 그건 정세 분석이 아예 전망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정세 전망이 제일 안 된 게 뭐냐면요. 공수처가 이렇게까지 답을 늦게 낼지를 몰랐어요, 솔직히. 그때 제가 뭐라고 계속 그랬냐면 오래 걸릴 거다고 언제부터 했는데. 우리가 공수처를 믿었다고. 아니 진짜. 그때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예. 이걸 가지고서 이 안을 하다 보면 9월쯤에는 공수처가 답을 내놓을 것이다. 지금 계속 수사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종섭에 대해서 전 이종섭 전 장관. 장관에 대해서도 이게 그
출국 금지까지 내렸다가 이제 막 불러대고 있으니 그 한 7월에 이제 우리가 선거 계속했잖아요. 그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선거 끝나고 나서는 잠시 얼마 뒤에는 공수처가 결정을 낼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가게 될 수밖에 없다. 근데 6월 23일 한동훈 대표는 공수처 수사 무관하게라고 얘기를 아니, 했잖아요. 공수처 수사가 그거를 상관없이 주워 할 수 담든지 있다.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말을 바꾼 거를 차라리 사과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냥 처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애둘르면서 그런 의견도 한번 참고할 만하다면서 점점 공문위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동훈 뭐 내가 대표가 언제까지 하겠다고 결정을 한 건 아니고 예. 더구나 본인이 그런 것들을 해 나갈 그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뭐 3선 의원 만나고 4선 의원 만나고 개별적으로 의원들 만났을 때 아하. 우리가 그렇게밖에 갈 수 없지 않습니까라고 근데 잘 설득을 하고 보세요. 있는 한동훈 건데. 대표의 시간은 한동훈 대표가 책임져야 될 것이지 예. 야당이 민주당이 거기까지 다 고려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시계는 돌아가는 것이고 거기까지 다 고려해서 한동훈 대표는 자기의 정치력을 발휘해야죠. 근데 자꾸 왜 민주당이 압박하냐고 하는 것은 그 무슨 그 징징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안 그런데 되죠. 지금 그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인가요? 네. 예,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최해병 그 수사가 연내에 못 끝난다. 그 수사 인력도 부족해서 그 뭐 연내에 그 못 끝난다. 공수처 수사는 연내 못 끝난다 이렇게 말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계속 그냥 연내에 계속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무슨 수사가 농사도 아니고 난 진짜 그 공수처가 기본적으로 이거 자체가 뭐냐면 이걸 가지고 공수처도 마치 자기들이 인력이 부족하다 뭐 이런 문제 가지고 자꾸 자기들 조직 이기주의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무슨 이런 거 수사하는데 겨울이 지나야지 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 무슨 변호사도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 최상병이 그렇게 죽은 지 1년이 지났고 박정훈 대령은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어요. 예. 지금 여당이고 야당이고 간에 서로 제가 보기에는 진짜 할 생각 없는 것이고 이거 가지고 지금 주판을 자꾸 튕기고 있는데 그 박정훈 대령은 억울하게 지금 재판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은 돌아가신 부모님들은 제가 포항 내려가서 뵀어요. 정말 착하신 분들이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는 그런 착한 분들이에요. 그분들한테 지금 이게 과연 여당이고 야당이고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런 문구나 뭐 이런 비토권 이런 거 들고 와서 이렇게 시간 끌기나 하고 서로 정략적으로 서로 공격하고 한동훈 너 입장이 어떻게 나올 거냐 이런 공격하는 용도로나 쓰고 있는 게 이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해 먹으니까 여당이고 야당이고 간에 지금 지지율이 그 모양 그 꼴인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그럼 어떻게 이제 압박을 대내적으로 받고 있는데 그럼 어떤 선택을 아니 뭐든 정면 돌파를 해야죠.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 처음에 예. 정면 돌파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결단의 칼을 이제 높이 들어서 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이거 당론 발의는 애초에 불가능하고 제가 볼 때는 26년 말까지 잘 안 됩니다. 26년 상반기까지 안 돼요. 대통령이 뻔히 있는데 어떻게 아하. 합니까? 참 아. 쉽지 않고. 예. 그래서 결단해서 일단 본인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최소한이라도 의견을 모아서 그 다음 해야 되는데 계속 설득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는데 점점 제가 볼 때는 지금 한동훈 대표의 당내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김경수 지사 복권 문제나 아하. 여러 가지 대통령실 갈등을 겪으면서 예. 그냥 관망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실 정치력이 좀 부족하네라고 생각하는 식으로 약간 멀어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득하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 실질적인 효과가 안 나고 있다. 지금 거의 뭐 40일이 넘게 그렇죠. 당대표가 된다면 지났는데 조금 더 진전 안 됐다면 내년 여름에 발의합니까? 저는 결단할 때가 됐다고 보고 방향을 물론 최근에 들은 얘기는 이제 의료대란 문제가 훨씬 심각하고 이거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그쪽에 더 집중하니라고 그럴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너무 뒤로 빼는 건 지금 약속을 지키는 척이로밖에 안 보인다.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면 한동훈 대표가 조례기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조례기? 이 의료개혁 문제를 아. 가지고 영산화 각을 세웠는데 의료개혁 문제는 최병 특검만큼 부담이 덜하잖아요. 이걸 갖고 세차게 들이받고 민심을 얻고 당내 의원들을 규합시킨 다음에
이걸 발판으로 최병 특검을 갔으면 이게 민주당 내에서도 의료 이 어떤 이 개혁에 대해서 각을 세운 데 있어서 최병 특검을 최근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예. 그 시간도 벌고 영상과 각을 세우고 아. 그러면 그 이 단단한 도약 발판으로 최병 특검도 한판 승부를 할 수 있어요. 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실기를 했다 보입니다. 예.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의료개혁 얘기를 넘어가 보면 네. 자, 의료개혁 출구가 지금 없어 보여요. 이제 추석 명절은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의료계는 다 지금 힘들다. 이제 진료 맞아요. 못할 것 같다.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응급실 뺑뺑이 사태 심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이게 붕괴 수준은 아니다. 너무 험한 말들 하지 마시라. 이게 또 박민수 차관은 어제 저희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김정혁 아니 그러면 붕괴해야 되겠습니까? 의료가 붕괴를 하는 순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붕괴가 아니니까 괜찮다. 뭐 아직 붕괴 수준이 아니다. 네. 그럼 붕괴 수준까지 가면 움직일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뭐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께서 뭐 별 문제 없다라고 얘기한 거를 들으면서 저도 좀 놀랐는데 왜냐면 그 전에 제가 응급실에 다녀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보면서 도대체 누가 대통령한테 저런 식으로 보고를 할까? 그 밑에 있는 분들 아니겠어요? 자기들이 한 거니까 그 더 이상 뭐 대통령한테 계속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못 하겠지. 그래서 뭐 우리가 대충 다 메꿀 수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 정말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2026년도에 유예를 하자. 일단 유예를 하고 2025년까지는 뭐 야당도 어쩔 수 없다고 인정을 한 거니까 가자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것도 뭐 야당이 먼저 얘기한 적은 없어요. 7개월이나 이 사태가 지속될 때까지 야당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안은 이건데 우리 안으로 갑시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그저 아 그래 의사들과 정부가 싸우고 있구나 그러니까 너희들 잘 싸워봐라는 식으로 관망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2026년 한 대표가 그 안을 내고 나니까 갑자기 그걸 이제 편승을 해서 뭐 공격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오늘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 여야의정 해서 함께 뭐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도 일단 제안이니까 그런 제안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어떤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거니까 그렇게 좀 개선해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의대 증원 유예 문제를 대통령실에서 받았으면 가장 깔끔했겠죠.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그렇죠. 그랬으면은 야당에서도 거기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석을 앞두고 응급대란에 대한 불안감들은 해소될 수 조금은 있었을 텐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거의 그 본인의 개혁 성과를 위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거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되죠? 확정 편향도 아니고 인지 부조화 수준까지 온 것 같고요.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정말 측은지심 갖고 있는지 저는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 정도는 본인의 대의, 그러니까 의료개혁이라는 대의에 희생돼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위험한 발상이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지금이라도 저는 대통령께서 한 발 물러서면 되고 최근에 보니까 이제 정부가 기조를 바꿨더라고요. 물론 의사들도 잘하는 건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좀 의료 파업을 하고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개혁의 주체가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는 걸 좀 인식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김웅 의원님과 박 실장 1분씩 말씀하실까요? 자, 김웅 의원님도. 그냥 뭐 저는 이것도 전부 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정치적으로 다 계산하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 처음 나왔었을 때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이거 푸셔야 되고 진짜 제가 봤을 때 용기라는 건 뭐냐면 자기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게 진짜 남자로서 용기라고 봐요. 대통령께서 이거 처음부터 다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라고 한번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오히려 또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시 한번 해보라라고 하지 않을까요? 대통령께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안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보면은 참 저 사람 어른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자기 기분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 이야기를 해주는 걸 봤을 때 어른답다고 하거든요. 예. 우리 대통령이 그런 면이 과거에 꽤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사람들 이야기 그리고 의사들의 그 목소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하는 그런 어른스러운 모습을 찾으실 거라고 믿어요.
일단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잖아요. 이건 뭐 정부 비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못 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제발 좀 마음을 고쳐서 다시 한번 대통령이 뭐 아주 가까운 분이든 누구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숙고의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다시 그럼 국민 지지도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 그렇게 안 된다면 저는 이 정권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또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라는 네 분이 공통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노컷 때는 굉장히 좀 뜨겁게 또 토론이 진행됐고요. 우리 댓글로 우리 김웅 의원님과 맥 소장님의 토론에 긴장했어요 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좀 뭐 감정적이었다면 죄송합니다. 예, 두 분은 프로입니다. 우리 맨날 개인 감정은 그래서 없어요. 두 개인 분은 감정은. 프로고 어른이십니다. 네, 네. 걱정하지 마시고 2주 후에 아무 일 없었던 좀 것처럼. 있으면 나가면 멱살 잡을 거예요. 그걸 한번 보여야지. 그거 한번 보여줘. 그만 좀 하세요. 그래. 자, 놓고 때려 오늘 김정혁 국민의 최고위원 맥 소장님, 서영주 전 대변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